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남들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살고 저축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별로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월급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오적이라는 게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두 번째가 할인의 유혹, 그러니까 싼 물건을 자꾸 사는 습관, 그리고 신용카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카페인 중독.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 중독은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목적 없이 하는 저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이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8년차 직장인의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맛통을 월급 통장으로 쓰는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분의 한 달 지출 내역을 보면 근로소득 315만 원. 굉장히 사실 적게 받는 건 아니죠. 315만 원. 그런데 자유적금 넣고, 펀드 넣고, 청약저축 넣고, 개인연금 넣고, 또 기타, 청년, 희망적금 이런 것들을 넣어서 19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315만 원에서 무려 190만 원을 저축을 하니까 이 정도면은 필쌤이 항상 이야기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저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190만 원을 쓴다면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안으로 소비가 끝나야 되는데 소비 내역을 보면 항상 200만 원이다라는 거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315만 원밖에 없는데 190을 저축하고 125만 원밖에 안 남는데 왜 200을 쓰느냐?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매달 마이너스가 75만 원이 난다. 월급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면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빚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한다고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은 거의 63%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는 단기 저축이 190이 아니라 75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 이런 어떤 무감각을 키울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이런 말을 하죠. 주변에는 나 월급의 60% 넘게 저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리한 저축을 한다는 건 너무 좋지만 그 무리한 저축으로 내가 소비를 버텨낼 수 있을 때 무리한 저축이 의미가 있는 거지. 무리한 저축하고 나서 맛통을 활용한다? 이분도 마이너스 통장에 지금 8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분산 저축 그리고 소액 저축을 하는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축이 한 가지는 아닐 텐데 예를 들면 15만 원, 20만 원 이런 저축을 하시나요? 아니면 최소한 70, 80 또는 100만 원에 가까운 저축을 하시나요? 자, 자유적금, 적립펀드, 청약저축, 개인연금, 청년희망적금 이런 저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속 내용을 보면은 단기 저축이 75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했죠.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필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단기 목돈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목돈을 쓸 수 있는 실탄을 모으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오적 중에 5번째인 목적 없는 저축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유의지로 하는 저축 스타일입니다. 저축은 절대로 자유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운동, 저축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또는 운동, 저축은 나한테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만 할 수가 있다. 내 자유의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안 하고 싶을 때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190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중에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저축이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자유적금입니다. 자유적금은 어때요? 자동이체로 은행에서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넣는 거죠. 적립식 펀드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의식으로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저축은 자동이체로 했겠죠. 개인연금도 자동이체로 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전체 저축하고 있는 것 중에 투자에 관련된 펀드나 자유적금 같은 경우가 거의 10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하고 싶을 때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서 돈을 좀 너무 많이 썼다.
그런 경우에는 좀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다. 요즘 좀 주가도 안 좋은데 50만 원 좀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하고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자동이체처럼 저축으로 꼬박꼬박 하는 것이 아니라 쌀 때 주식을 사 모으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변동이 있을 때 산다든지, 너무 주가가 오르면 이번 달은 너무 주가가 올랐어, 그러니까 좀 안 되겠다 하고 또 안 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쌤이 늘 말씀드리는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에 위배되는 저축이 바로 자유의지로 하는 저축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 나는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목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나도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라고 이제 반성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유저축의 의지에는 뭐가 밑에 깔려 있느냐 하면 카페인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뭐 사느라고 저축을 조금 미루자, 뭐 한 달 정도만 안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 중독이라는 것은 과도한 SNS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때도 항상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8년차 직장인이 20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왜 6,500만 원밖에 없을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강제성이 없는 저축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장기 저축으로 복리를 추구입니다. 장기 저축으로 복리를 추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복리라고 하는 게 유튜브라든지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마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리라는 게 달리에 비해서 뭔가 엄청나게 눈덩이가 불어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 다음에 우리가 스노우볼링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눈덩이를 갖다가 굴렸을 때 막 불어나는 효과. 그게 바로 이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운드. 그러니까 복리죠, 복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착각인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저축은 사실 다 복리입니다. 마치 저축보험이나 개인연금처럼 10년 이상 납입하는 것만 복리고, 우리가 은행 1년, 2년, 3년 하는 건 복리가 아닐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하는 것도 복리입니다. 물론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복리 효과가 증대되겠죠. 마치 은행에 하는 단기저축은 복리 효과가 없고 그냥 장기저축만 복리 효과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도한 장기저축은 우리의 목돈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190만 원 저축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75만 원밖에 단기저축을 안 한다. 장기 복리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사실 코미디냐면 말이죠. 인플레이션도 장기 복리예요. 예를 들면 20년짜리 저축을 한다. 와, 그러면 20년간 복리가 엄청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20년간의 인플레이션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여러분, 우량주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20년간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우량주인 건데, 내가 20년 전에 그게 장기 우량주라는 걸 알았다면 투자를 했겠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을 보면서 우량주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친 장기저축의 비율은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00만 원 저축하는데 10만 원, 15만 원을 장기저축을 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데, 아직 목돈 형성, 내 집 마련, 결혼도 안 했고 이제 목돈을 빠르게 모아 나가야 될 사람이 저축 금액의 거의 50% 이상을 장기저축을 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머릿속에 저축을 하면서 안 쓰고 남는 돈은 모두 저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축은 자동이체로 하는 금액이 좀 적지만 난 항상 통장에 돈이 남아, 나는 항상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목돈을 만드는 것은 실전입니다. 이거는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쌤이 늘 강조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 수익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실제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고 친구가 자랑하지만 그거는 단기간의 성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5년, 10년 지나면 수익률은 한쪽에 수렴합니다. 수익률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10년 내에, 5년 내에 얼마나 많은 단기 목돈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늘 강조드리지만 목돈을 만드는 비결은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특징이 내 돈관리 패턴에 숨어 있다면, 나도 주변에는 돈 꽤나 모으고 열심히 사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목돈이 없는, 그래서 결국 월급 탓을 하고 결국 직장인은 목돈을 못 모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는 사람. 자,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딱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5가지 특징, 내 돈 관리에서 완전히 제거해서 정말로 목돈이 빠르게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